자, 이번에는 상품 소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소싱은, 여기 왼쪽 위에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티몰, 그리고 아마존 전세계. 이제 이쪽을 눌러가지고 수집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리 쪽을 먼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요거 X 눌러가지고 닫아버리고요. 여기 부분을 아까 로그인하는 쪽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US 달러로 되어 있는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키워드로 검색을 할 때 여기다가 검색을 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여기 위에다가 검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나 타오바오인 경우에는 중국어로 자동 변환을 해서 검색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키보드 이렇게 넣게 되고 그냥 엔터를 누르거나 컨트롤 엔터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냥 엔터는 요 키워드 키보드라고 하는 요 글자 그대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는 이런 식으로 검색어 번역 후 여기다가 번역한 걸로 검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글로 검색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거나 첫 번째 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디셀은 기본적으로 출발 국가를 중국으로 맞춰줘요. 이게 러시아 출발 뭐 이런 상품도 나오기 때문에 중국 출발인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설정으로 나에게 맞게 조금 더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일치하는 내용으로 하실 수도 있고, 주문 순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보드를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예를 들어 주문 순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10,000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인 상품들만 나는 수집을 하겠다. 뭐 이런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00개 이상, 1,000개 이상 그 정도는 돼야 수집할 가치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집을 하는 방법은 현재 리스트 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우리가 전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라는 게 있어요. 단건이라는 거는 상품을 클릭을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뭐냐면은 상품의 페이지 1에서 5페이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수집을 일괄적으로 하는 작업을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현재는 현재 리스트 상에 보이는 상품의 그거 URL을 다이렉트로 단건 작업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건, 2,000건, 3,000건 단건으로 묶은 다음에 한꺼번에 그 단건들을 수집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시간까지 해서 들어가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맞게 전체 유니크한 키값으로 여기 생성을 해주시고요. 자, 키보드 뭐 저는 일단은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소싱 템플릿 선택. 알리익스프레스니까 여기 저는 배송비 없는 거, 배송비 없는 걸로 이걸 할게요. 여기 체크를 하시고 소싱 템플릿은 이걸 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템플릿을 지정을 하는데 현재 이 키보드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키보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없으면은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키보드가 있으니까 있는 걸로 일단 수정을 눌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키보드를 이렇게 쳤다. 그럼 통합 검색 키워드 부분에 치시면은 전체 여기 부분이 이제 한꺼번에 다 채워지면서 각 마켓별로 키보드라는 글자가 있는 녀석들이 이제 다 나와요. 근데 11번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현재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AI 일과를 눌러주는 거예요. AI 일과를 눌러주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이 키보드로 나온 상품들을 중에 이첫 페이지에 잘 팔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카테고리를 잡고 있는 녀석의 걸로 어, 스마트 스토어는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쿠팡 쪽에 가서 키워드를 쳐서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션 내에다가 키보드를 쳐서 첫 페이지에 가장 많이 잡힌 카테고리를 가져오는 거고, G마켓은 G마켓, 11번가는 11번가에 가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번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핸드폰으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로그인 후 자동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핸드폰의 네이버 앱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뜨죠? 이렇게 떴을 때 핸드폰에 네이버 앱을 이렇게 키세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앱을 킨 다음에 여기 아까 설명에 있는 것처럼 검색창 오른쪽에 동그라미 그다 누르면은 렌즈가 나오고 렌즈를 갖고 여기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나옵니다. 이걸 위에 나오는 그 버튼 같은 걸 눌러주면은 화면에 지금 있는 번호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캡처까지 떴네요, 이번에. 자, 두 번째, 가게 전화번호 앞 두 번째. 가게 전화번호의 앞에서 두 번째. 8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쿠팡 잡아줬고,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AI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선 키보드,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가장 많이 이 키워드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 찾았는데 지금 옥션 G마켓 같은 경우 여기 제가 옵션명 지정 및 추가금 불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옥션과 G마켓은 요 카테고리인 경우에 상품에 옵션이 있으면은 등록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카테고리는 제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옆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품이 등록되려면. 그래서 기타 PC 입력 장치 요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요 키보드 요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하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은 최초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태그 템플릿 선택. 요것도 키보드 지금 만들어 놨네요. 자, 키보드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자, 키보드. 자, 해서 이게 검색 눌러주면은 요것만 나오는데, 이제 없다 치고,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키보드라는 글씨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 태그 검색 누르면은 실제로 키보드라는 거를 스마트 스토어 쪽에 우리가 잘 팔리는 녀석들의 그 태그를 조사를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녀석들의 어, 태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조사된 녀석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면 여러 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본 처음 했으면 여기가 비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차 있으니까 지금 더 들어갈 게 없는데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클릭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10개까지 들어갑니다. 더 넘으면은 이렇게 워닝이 뜨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누르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빠지고 이쪽 거를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20개까지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걸 거의 다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에서 선택하기 눌러서 저장하기 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태그를 넣으시면 내 상품이 팔릴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인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비슷한 카테고리는 요거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맨 처음에 요거 하시면서 쌓이고 쌓이면은 여러분들의 엄청난 자산이 되시는 거예요. 카테고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걸 꼭 해주시길 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 이 URL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이렇게. 요건 읽기 전용이에요. 그래서 1에서 60페이지, 현재 알리니까 60페이지로 자동으로 맞춰지거든요. 뭐, 아마존이다 그러면 400페이지가 되고 하는데. 근데 요 카테고리가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5페이지까지만 수집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쫙 마켓에 뿌린 다음에 상품이 팔리면은 그 팔린 상품의 수집 작업명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집 작업명을 다시 여기 수집 상품 수집에 완료된 녀석 쪽으로 필터를 걸어서 날짜 필터도 풀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수정을 눌러서 그 안에 URL이 뭐였는지를 보고 아, 이 카테고리들이 잘 팔리네.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를 다시 60페이지까지로 그때 수집을 다시 해서 이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잘 팔릴지 안 팔릴지 검증이 안 된 카테고리는 5페이지까지만 수집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카테고리를 마켓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잘 팔리는 카테고리, 현재 알리는 키워드죠, 키워드. 키워드가 검증이 됐을 때 60페이지까지 수집을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너무너무 잘 팔려. 더 잘 팔려. 그랬을 때의 가격 필터랑 가격 세분화 수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0에서 150달러까지만 수집을 하는데, 요거는 수치를 변경하실 수 있는 거죠? 0.5를 넣었어요. 세분화 수집에. 그러면은 0에서 0.5달러까지 1에서 60페이지 긁고요.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0.5달러에서 1달러까지 또 1에서 60페이지까지 또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달러에서 1.5달러까지 또 1에서 60페이지까지 수집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싱처에 60페이지까지만 있다고 그쪽 해당하는 카테고리 상품이 60페이지까지의 상품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위에 노출되는 거는 빙산의 위에 보이는 일각일 뿐인 거예요. 밑에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필터와 가격 세분화 수집을 해서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이만큼을 더 긁고 더 수집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잘 팔리는 상품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 수집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더 많이 수집을 해오시는 거가 아주 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게 되면은
여기 소싱 상품 수집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집 작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검색을 한번 눌러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내가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다른 것들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여기 뭐 눌러서 들어가서 또 다른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좀 더 발굴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페이지, 아니, 한 5페이지를 제가 갔어요. 자, 5페이지를 갔을 때, 현재 있는 화면께 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현재 있는 화면의 상품들만 수집을 할래. 그때 쓰는 게 현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현재 화면에, 46개의 상품을 찾았다.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겠냐. 예스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어느 단건 작업, 어느 단건 작업에 얘 40 몇 개였죠, 아까? 걔를 추가를 하겠냐, 밑에 붙이겠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은 요 작업에다가 뒤에 46개를 더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을 하다가 좀 더, 어, 또 좋은 어떤 상품들을 발견하시게 되면은 또 현재 눌러가지고 계속 추가한 다음에 나중에 수집 쪽에서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수집을 하게 되면은 얘는 리스트를 타지 않고 직접 상품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어, 캡처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엄청 수집을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거 천원마트라서 상세 페이지로 바로 안 가죠. 천원마트 아닌 거. 자, 이 상품인 경우 여기 단건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요거는 요 상품 한 건을 아까 단건 작업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타오바오만 약간 달라요. 알리랑 아마존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현재 단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 적절하게 수집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수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비행기 버튼은 알리 같은 경우 특히나 리스트, 요런 리스트가 나오는 화면 쪽에서 여기 슬라이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슬라이드 풀어주고 로그인하는 화면 쪽이나 수집하는 화면 쪽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비행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쪽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자, 나머지 버튼 같은 경우는 다른 쪽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 모양을 누르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입니다. 내가 잘 팔리는 키워드를 잘 발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매달 달에 어떤 카테고리가 잘 나갔다라는 것들을 어, 중구대, 알리, 월별 잘 나가는 카테고리를 쫙 정리를 해 놓으셨다면 내년에는 거저 먹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는 거를 잘 해주셔야 되고, 정리를 잘 못하셨다라고 하셔도, 뭐, 소싱 상품 수집 여기에서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잘 팔린 거 확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여기 잘 팔리는 거 만약 검색됐으면은, 여기에 뒤에 요 수집 작업명 요걸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요 필터를 다 꺼버리고, 여기서 수집 작업 이름으로 붙여넣기 해서 검색하면은 아 이게 잘 팔렸었구나. 안에 URL이 뭐였지? 아 안에 들어가면 요거였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5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요번에 60페이지까지 걸 수집해야지.
더 잘 팔려? 그러면은 이렇게 세분화 수집을 해가지고 더 갖고 와서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리는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추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인기 전체라는 부분이 보이세요. 인기 전체.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 실시간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나오죠?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성인 단어들도 많고, 그만큼 뭐 성인용품이나 이런 것도 잘 팔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쭉 긁어가지고 우리는 GPT한테 한번 추려달라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뭐 잘 될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챗 GPT한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죠. 이 키워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잘 팔리는 키워드야. 한국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얘는 해외 구매 대행도 만드는 키워드와 성의 키워드를 제가 되는 키워드는 제외하고 다시 출력해줘. 뭐라고 뭐 어떤 작업이든 뭐 하겠죠? 잘 생각하기? 너무 잘 생각하고 있나 본데? 뭐 그래도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키보드 같이 이렇게 쳤던 거를 URL을 이제 나는 이제 주문순으로 수집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해놓고 URL 복사를 하나 하세요. 그 다음에 GPT 너 아직도 하고 있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자, 이걸 URL 넣으세요. 이 URL은 주문순으로 어, 뭐 키보드죠. 이 URL을 키보드를 주문순으로 어, 도입으로 한 거야.
내가 만들어준 이 워드를 복사하기 쉽게 왼쪽에는 키워드, 오른쪽에는 URL이 매치되도록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잘 만들어 줄까요? 이 컨디션에 따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던데.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챗 GPT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집할 URL들을 일괄적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너 뭐 한 거는 맞지? 하고 있는 거 맞지? 뭐 하고 있나 봐요. 여기 뺑뺑 돌고 있네. 자, 추가적으로 뭐 자세한 것들은 저희 특강으로 또 많이 풀어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만들어서 아까와 같은 수집 작업들을 일괄 엑셀로 만드는 수집 작업을 만드는 항목에다가 넣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수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너무 오래 생각을 하니까 어, 어, 나왔다. 잘 받아질까요? 548개를 만들었답니다. 다운로드 못하네. 자, 텍스트로 출력을 해줘. 그러면 아마 텍스트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엑셀 일괄 추가로 엑셀 양식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수집 작업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거의 취지는 여기 인기 제품. 자,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키보드를 쳤을 때 관련 검색, 키워드 순위, 이런 식으로 추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눌러가지고 세부 키워드를 우리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품들을 수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손 키보드, 또 이런 것도 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키워드를, 뭐 나만의 것들을 발굴을 하시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자산이 되시는 겁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을 먼저 할게요. 타오바오는 더 중요한 거를 좀 알려드릴 예정이라. 자, 아마존도 위에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한 손 키보드.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영어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줘야죠. 아니면 두 번째 거. 요걸 눌러줘야죠. 그러면은 한 손 키보드를
어, 여기 언어에 맞게 번역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조회를 해줍니다. 이거는 한 손이 아니라 이거 로봇, 음, 자, 이런 게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이런 값들을 조정을 이제 나만의 것으로 해주세요. 뭐 가격대 필터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평점을 좀 조정을 해준다든지 세부 사항을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렬 조건을 이제 뭐 베스트셀러 형태로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아마존은 베스트셀러로 수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생성된 URL을 우리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전체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수집 작업 이름 만들어주고 이거 나만의 것으로 바꿔준 다음에 현재 한손 키보드였잖아요. 이거를 소싱 템플릿에서 미국 아마존 지금이잖아요. 일단 우리는 얘를 만들 때 직배송용으로 먼저 만들어요. 배송비가 빵인 녀석으로. 자, 우리는 아마존 상품을 수집을 할 때 URL 하나에서 직배송이 되는 녀석은 직배송으로 수집을 하고 직배송이 안 되는 상품은 배대지 요금을 태워서 배송비가 채워지게 해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URL에서 직배송이 되는 녀석은 직배송으로 떨구고 그 다음에 직배송이 안 되는 녀석은 배대지 요금표로 배송비를 태워서 떨구는 작업으로 상품을 우리가 최대한 유리하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이 판매가 최대한 되면서도 역마진이 나지 않는 형태로 수집을 하는 방법으로 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미국 직배송, 배송비 0인 거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요금 테이블이 없는 거, 요걸로 우리는 맨 처음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지금 한손 키보드 여기다 쳐서 검색을 눌렀는데 없어요. 그럼 한번 만들면 되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넣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AI 일관 한번 돌려보는 거죠. 뭔가가 나오겠지. 안 나오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른 키워드를 넣어서 좀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옵션이 지금 안 나오고 G마켓도 나왔는데 여기에 옵션이 있으면 안 되는 녀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입력 장치 직접 여기서 수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손 키보드에 대한 카테고리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눌러가지고 저장. 그 다음에 태그 템플릿을 또 만들어 봅시다. 자, 없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복사 해놓고 위에 버튼 한번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팡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거 태그를 갖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마음에 드는 거 넣으시면 돼요. 포토샵 단축키, 게이밍, 커스텀 뭐 이게 이렇게 마음에 든다 나는.
10개까지 되고요. 자, 쿠팡은 20개까지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남잖아요. 뭐 다른 거 한번 더 넣어서 더 찾아보죠, 뭐. 아니면 수동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넣고 수동 추가하면은 여기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요거 요거 해서 20개까지 넣고 이건 더 안 들어가죠. 20개 넘었죠? 이렇게 해서 저장. 그래서 만들어진 거 체크해서 저장. 여기 또 키 태그도 또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까 여기 400페이지, 아마존이니까 400페이지죠? 우리가 이 카테고리가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우리 검증이 안 됐는데, 우리는 마켓에 등록할 수 있는 상품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400페이지까지 긁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얘도 한 10페이지나 5페이지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팔린 거다라고 검증을 이 되면은 그때 400페이지까지 수집을 해오는 겁니다. 자, 잘 팔린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판매된 거를 샵마인에서 디셀 관리 코드를 얻어 오아서 마켓 등록된 상품 관리에서 관리 코드로 찾았을 때 오른쪽으로 가서 수집 작업명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또 만들어지겠죠. 자, 아마존은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키보드로 이렇게 키워드로 내가 입력을 해서 리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나만의 그 주소, 이 상품 URL을 내가 잘 모아놓은 게 있다. 수강하신 분들은 엑셀로 받으셨으니까,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마존을 좀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디오 앰프를 만일 한다. 신호 증폭기를 한다. 뭐 그러면은 요 URL 요거가 이제 그 URL인데 요런 식으로 내가 잘 모아놨다. 그러면 여기 URL 이동 복사는 뭐예요? 현재 화면에 있는 거를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딴 데로 가져가는 거고 URL 이동은 외부에 있는 URL을 여기서 붙여넣기해서 쳐서 이동하면은 그 URL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그널 뭐 요거 증폭기 요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으면 일로 이동해가지고 뭐 더 세부적으로 갈지 안 갈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베스트셀러로 좀 바꿔주고 URL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베스트셀러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뭐였어요, 우리가? 신호 증폭기였죠. 요번에 요거가 자동으로 들어왔는데 신호 증폭 증 증폭기.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미국 맨 처음에 직배송으로 먼저 가져온다 그랬죠? 카테고리 이렇게 찾으면 안 나와요. 없어. 안 만들어진 게. 자, 그럼 여기서 뚝딱 또 만들어 보죠. AI 이걸 누르면은 실시간적으로 각 마켓에 검색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사람들의 거를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감으로 하시거나 그냥 AI가 이거 같은데 하고 뚝 뱉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안 되세요. 실시간 데이터로 검증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일 잘 판매되고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 안 나왔어요. 그러면 G마켓을 힌트로 얻어가지고 여기는 기타, 네트 똑같은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됐네요. 다 만들어졌네. 저장, 선택, 저장. 이거 똑같은 거 또 해볼까? 여기 태그 얘도 없겠죠, 아마? 자, 없어요. 신규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거 한 번만 만들면 다음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한 번 올려가지고 상품을 우리가 수집하고 등록하고 잘 팔리는지 확인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상품 등록, 수집 등록까지 하면은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검증 작업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잘 팔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카테고리나 이런 태그들을 안 잡거나 대충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시간적으로 실제 마켓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녀석들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이 작업 엄청 중요한 겁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귀찮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뭐 10페이지만 나 검증만 하겠다. 그럼 10페이지까지만 하고 저장해서 여기에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수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마존은 이렇게 하시고 현재라고 하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18개를 단건 작업 뒤에다가 갖다가 붙이겠다. 동일하죠. 아까 알리익스프레스랑. 자,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서 단건 작업 요것도 요 하나의 상품을 어떤 단건에다가 내가 붙이겠다. 예,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마존은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직배를 아까 하려고 했으니까 요 주소를 최초에는 한국으로 바꿔주셨어도 괜찮죠? 초이스에서 RE 이렇게 치시면은 리퍼럴 오브 코리아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의 주소지를 한국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좋죠. 자, 아마존 작업은 이거 타오버 넘어가기 전에 여기 수집하는 부분을 이걸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타오바오 쪽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오바오는 수집 차단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오바오 플러스를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게 되면은 동결되실 확률이 90%입니다. 95%?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가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수집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수집을 하시려면은 타오바오 플러스라는 거를 꼭 API를 구매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 그러면은 타오바오 계정 동결되세요. 풀려 그러면은 또 알리페이에다가 여권 인증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작업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동일한 거 방식으로 일단 한번 해보긴 할게요. 자, 여기도 한 손 키워드, 키보드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거 눌러야겠죠? 아니면 컨트롤 엔터? 중국어로 해야 되니까. 중국어 모르잖아요. 요 위에다 쳐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상품을 보여주잖아요. 밖에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엄청 좋죠? 자, 여기 중국 대륙으로 해놓으시고요. 타오바오 상품은 직배송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대지를 다 태워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륙으로 해놓고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동일합니다. 전체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한손 키보드 해가지고 소싱 템플릿에서 타오바오 선택을 해주시고요. 소싱 템플릿 타오바오 하시면은 100페이지가 나오죠. 타오바오는 100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요거 마찬가지로 뭐 10페이지까지만 변경한다든지 하고 여기서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만드는 거 있죠? 이렇게 선택 또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 이렇게 만든 작업은 타오바오 플러스를 이용한 걸로 꼭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동결되세요? 그리고 현재라는 거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43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요 단권 작업 뒤에다가 붙이겠다. 붙인 다음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나중에 수집을 쫙 하겠다. 타워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API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우리 장사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를 내가 수집을 하고 싶어요.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상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권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당권이 나오는데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당권 작업에 추가할까요?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추가를 하고 타오바오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현재 상품을 즉시 수집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번역하면서 자동으로 상품을 그 단권 작업에 있는 설정을 해놓은 카테고리와 어, 태그와 이런 것들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이 하나 탁 떨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수집 상품 검수 요쪽으로 상품 하나가 요게 수집이 돼서 떨어져요. 요거는 이렇게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여기 캡처가 떴거나 슬라이드가 떴을 때 풀어주고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타오바오만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나는 API를 안 쓰고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는 수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 발견하면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오, 이거 마음에 드네 이러면서 요 단건으로 수집을 하실 수 있다. 타워 플러스 이거 장사가 안 되겠지만 꿀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제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잘 팔리는지 그거를 찾는 게 대표님들의 이제 자산이 되시는 거고 아마존은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리는지를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불프나 뭐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잘 어, 해외 구매 대행 달력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매월 달에 어떤 카테고리가 잘 나갔다, 어떤 키워드가 잘 나갔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신 다음에 2개월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진열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잘 정리해 놓으셨으면 내년에는 뭐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 뭐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타오바오는 그럼 뭐가 중요할까? 타오바오. 타오바오는 상품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상품을 바로바로 그냥 직접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오바오는 어떻게 상품을 발굴하는지에 대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 쇼핑, 여기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뭘 한번 찾아볼까요? 자, 붕어빵 기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죠. 자, 여기에 가가지고 가격 비교로 한번 가볼까요? 뭐, 아까 거기서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녀석이 예를 들어 짝꿍샵이다. 그럼 이걸 누르면 짝꿍샵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 수산물을 많이 파네. 다른 데 가야겠다. 자, 탑 직구 가볼게요. 탑 직구 쪽에 갔더니 이게 17명이 샀대요. 17명. 어우, 씨. 엄청 잘 팔리죠?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하는데도. 자, 여기 뭔가 잘하는 마켓 같아. 여기를 한번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탑 직구 대표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상품으로 가셔가지고, 리뷰 많은 순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제품들이 지금 잘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잘 팔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타오바오에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미지 검색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캡처하는 걸로 여기를 이렇게 캡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캡처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타오바오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검색하기 하면은 그 상품과 동일한 녀석들이 나오잖아요. 가격을 보시고, 이거 같은데 하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요 상품이다. 그러면은 요 위에 주소, 요거 복사해 오는 거예요. 복사해 와서, 여기 URL 이동, 여기 붙여넣기, 이동. 그럼 아까 그 상품 맞죠? 여기서 우리는 당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하겠다 하시고 즉시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상품을 디셀에서 무료로 수집을 해 올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죠? 무제한입니다. 동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상품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동일하게. 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더 좋은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 자, 타오바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의 것 중에서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갔더니 더보기 눌러서 전체 상품 눌러서 리뷰 많은 순인데 요런 게 잘 나간대요. 요렇게 캡처를 해서 자, 재밌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상품이 나오죠. 네, 가격 보고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걸 눌러서 우리가 수집을 해 오면 되겠죠. 자, 자, 닫아주고요. 자, 여기까지가 상품 소싱 작업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품 관리에서 여기 소싱 상품 수집 이 부분에 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집 작업들이 이렇게 쫙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완료가 된 필터가 이렇게 필터에 의해서 완료가 된 거는 안 보이거나 옛날 작업이라서 날짜의 필터 조건에 안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니까 지우지 않으셨다라면 남아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걸 날짜 필터를 풀어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옛날 것까지 다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엑셀 일괄 추가. 자, 엑셀 일괄 추가는 아까와 같은 그 URL들을 우리가 잘 모아놨다고 하면 양식을 받은 다음에 그 양식에다가 자, 다운로드로 가게 되면은 이런 양식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럼 수집 작업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전체냐 단건이냐 이런 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싱 템플릿은 뭐다, 카테고리 뭐다, 태그가 뭐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요 복사하기 버튼 요거 눌러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자,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요거 그리고 마케 등록 템플 아니 카테고리도 여기서 이거다. 그러면 요걸 복사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그가 있다. 그럼 태그도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직접 적지 마시고요. 적으면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모아놓으신 그 URL들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페이지 수 적어주시고요. 요거 나머지는 다 웬만하면 처음에는 false로 다 해버리세요. 아니면은 요걸 지워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닫아주시고 아까 여기 일괄 추가 여기에서 엑셀 일괄 추가를 하시고 자, 날짜 유행으로 하게 되면은 쫙 읽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복건들은 제외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것들만 이렇게 체크해 하신 다음에 소싱 템플릿이 지금 틀렸대잖아요. 이거 소싱처 재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카테고리도 없으면은 카테고리 있는 요게 있나 보네요. 그래서 얘도 다시 뭐 이걸로 선택을 이렇게 다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면은 뭐 100개든 200개든 한 방에 여기가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쭉 선택을 해서 선택 일괄 수집으로 여기에 넣은 다음에 수집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런 녀석들은 지금 다 여기 프로에 관련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디셀 프로에 관련된 녀석들이고 이 아마존 프로에 관련된 녀석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수강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오픈해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 우리 디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작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 일괄 수집 이렇게 눌러서 수집을 하시면 돼요. 아, 그 전에 여기 전체 추가, 단건 추가 요거를 눌러가지고 아까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그냥 여기 브라우저 있는 단에서 했던 것들을 여기서 그냥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요 URL까지 수동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 단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고 수집을 할 때, 소싱처 일괄 로그인 요거를 알리익스프레스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만 떴죠. 여기 필터링 됐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알리는 알리끼리, 타오는 타오끼리, 아마존은 아마존끼리의 수집 작업만 모아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세션이 남아있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지나갔죠? 세션이 만료됐으면 다시 아까 로그인하는 그런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타오바오인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키시라고 했어요. 근데 키실라 그러면은 여기 타오바오가 없대네. 네. 키실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타오 플러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구매를 하셔야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건 알리니까 이걸 킬 필요도 없고 켜지지도 않죠. 자, 그리고 여기 옵션 쪽에 중복 상품 수집 제외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 현재 수집 작업 내에서 중복되는 코드들은 스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 관리 전체 확인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고 검수만 끝낸 녀석들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집한 녀석, 수집만 검수도 안 끝낸 녀석은 여기에 있고 여기 세 군데에서 동일한 코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 무조건 세 군데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상품이 있다라면은 걔는 수집을 안 하겠다. 그때 이걸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의 마켓에 완전히 다 다른 상품으로 난 넣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켜주세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스토리지의 속도가 좀 빠른 그 M.2, NVMe, PCI Express 3 이상의 방식, 속도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C 드라이브를 썼을 때 켜주시는 게 훨씬 속도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한 건 한 건 수집할 때마다 내가 마켓에 등록한 상품이 10만 건이 있다 그러면은 10만 건을 스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토리지 속도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겠죠. 자, 그다음 배송비 상품 가격 포함. 요거는 소싱처 내에 기본적으로 있는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부과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여러 가지의 배송 방법 중에 트래킹이 되는, 그러니까 배송 추적이 되는 녀석들 중에 가장 저렴한 거를 자동으로 선택을 해서 그 배송비에, 배송 방법의 배송비를 갖고 와서 상품 원가에 넣어주는 거예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예, 타오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금지 단어, 상품 수집 제외. 이거를 저는 끕니다. 저는. 수집 단계에서 이걸 키시게 되면은 수집이 안 되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지 단어는 상품이 수집된 이후에 검수를 할 때 내가 수집 금지 단어 검색으로 실제로 검색이 된 녀석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 녀석들만 일괄적으로 상위로 올려가지고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보고 지울 거를 지워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많은 상품들이 수집이 좀 되고, 제외할 것들은 제가 보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단어 처리 요거는 켜주세요. 요거는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할 때 아예 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행사상품 수집 제외 요거는 내가 이제 뭐, 불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10일짜리라든지 뭐 이럴 때의 상품 갑자기 다운되는 가격들 상품들 다 제외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켜주셔요. 켜주시고 광고 상품은 뭐 굳이 제외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건 꺼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품 내 미끼 옵션 제외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부품 요만한 거를 하나 탁 갖다 끼고 막 엄청 저렴한 것처럼 홍보하는 그런 거 상품에서 그 옵션에서 꼭 엄청 부품 하나 탁 껴있는 거 요거를 딱 제외하고 나머지만 살려가지고 수집을 해오겠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런 미끼 옵션들을 제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소비자와 이 분쟁이 적어지고 CS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200개 초과 수집 제외. 요거 200으로 맞춰주세요. 200개 이상인 거는 어차피 국내 마켓에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상품이. 그리고 옵션 수가 3단계 이상인 거는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응용하자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0 이렇게 넣게 되면은 옵션이 없는 것만 수집이 되겠죠.
옵션이 없는 상품들만 그렇게 응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집 속도, 지연 속도를 일단 넣지 마시고 만일 차단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요거를 켜주시면서 시간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연속 수집 실패 최대치 5회. 요거는 수집이 연속으로 5회가 다다다다닥 수집 실패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멈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10회, 20회 이렇게까지 하셔도 좋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계정 동결될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 그러면 빵으로 해주시면은 그냥 계속 시도합니다. 빵으로 해주시면. 자, 요거는 그래서 한 20회 정도까지는, 한 5회에서 20회 정도까지는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집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수집을 쫙 진행을 합니다. 수집 로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 로그 저장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창을 닫기 전에 뭔가 여기 로그를 나중에 확인을 좀 하고자 한다. 아니면 디셀 쪽에다가 분석 요청을 해야 될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할 때, 물론 대표님들이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할 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내시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저장을 해서 파일로 저장해서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옵션들 값을 초기화 누르게 되면은 디셀에서 추천하는 기본 값으로 그냥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바꿔놓은 값은 다음에 이 창이 다시 떴을 때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옵션 값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세요. 자, 이렇게 시작 누르면은 쭉 시작이 되고 중간에 일시정지를 누르게 되면은 일시정지가 됐다가 다시 재개 누르면은 상품이 다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자, 수집 종료 누르면 한 사이클 딱 됐을 때 딱 멈춥니다. 네, 그러면은 닫기가 활성화되고 닫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수집이 완료가 된 거는 여기 정지 부분이 완료라는 녀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완료 것만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완료로 바뀌어요. 근데 완료로 바뀐 녀석도 다시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넣어서 다시 또 수집도 가능하세요. 자, 수집 작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상품의 직배는 직배로 수집, 직배가 안 되는 녀석은, 어, 배대지에 요율표를 태워서 배송비를 산정을 한 다음에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꿀팁이죠. 자, 아마존이라고 치면 아마존만 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아마존 방한 모자 이런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을 때 여기 델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직배로 만들었겠죠. 미국 직배로 만들었겠죠. 맨 처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뭐 10페이지까지 있다. 그럼 요거가 지금 어떻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직배송인 건 뭐예요? 배송비나 요금 테이블이 없는 거라 그랬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해서 맨 처음에 수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직배용 주소로 되어 있는 거, 한국 주소로 되어 있는 녀석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녀석이 한국 주소다. 여기 주소 한국 주소 아니죠? 그럼 바꿔주면 되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2 치시고 자, 여기를 한국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잉글리시 US 달러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자, 이걸 체크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아까 우리가 그 소싱 템플릿 안에
요금 테이블이 없는 거, 배송비 빵인 걸로 하고, 지금 로그인은 한국 주소로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주소로 됐을 때 배송되는 녀석만 일단 수집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복 상품 수집 제외, 요거를 일단 이렇게 켜주시고 수집을 하세요. 그러면 수집이 완료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러면은 수집 완료 이런 식으로 완료 쪽으로 얘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완료인 걸로 검색을 해서 요 녀석을 또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찾았듯이 찾는 거예요. 이미 얘는 수집이 한번 된 녀석이에요. 그 수정을 들어가 가지고 요번에는 소싱 템플릿 여기 선택해서 어 미국 델라 또는 유저지로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은 요금 테이블과 여기 기본 배송비가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미국 주소로 갖고 오겠다는 뜻이겠죠. 요것도 다시 뭐 10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주고 뭐 잘 팔린 거를 갖고 오겠다 그러면 400페이지까지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또 선택 일괄 수집으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미국 주소인 녀석을 써야겠죠. 미국 주소. 그럼 요거가 미국 주소라 치고, 자, 미국 주소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죠? 뭐, 707 둘둘,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주소이면서 영어이고, 예, US 달러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수집 작업 명에, 델라웨어를, 그러니까 배대지를 통하는 요금표와 기본 배송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를 미국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복 상품 수집 제외를 켜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1차 수집을 했을 때 국내 주소로 해서 상품이 수집이 됐죠. 직배송 녀석들은 다 수집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수집할 때는 미국 주소로 하고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복 상품 수집 제외에 의해서 아까 수집된 상품 코드들은 다 제외가 되고 아까 수집되지 않은 녀석들만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배가 아닌 녀석들만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송비를 태워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품이. 이런 식으로 1차, 2차를 통해서 하나의 카테고리 URL을 가지고 배송비를 직배송이거나 아니면은 배대지를 태워서 배송비를 자동 계산해서 수집을 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URL을 만들었을 때 아까 여기 내장 브라우저 안쪽에서 우리가 URL 이동으로 해서 카테고리 URL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어,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리뷰 수나 이런 것들 조정해서 이제 나만의 것으로 더 좀 더 경쟁력 있는 URL로 만든 다음에 수집을 하셔야지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갖고 아니면 받으신 URL을 가지고 그대로 수집을 하시게 되면 남들과 다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직배와 직배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배송비를 다르게 해서 적절하게 수집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더 잘 팔릴 수가 있고 팔린 것들에 대한 역마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배라고 수집이 됐는데 뭐 장바구니를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직배가 아닌 녀석들도 가끔 나와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객님에게 안내드리고 하겠다고 하시면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배송비를 수정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그 상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면은 아마존은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은 디셀밖에 안 되죠.
자, 수집까지 됐고요. 자, 다음에는 수집 상품 검수에서 자, 검수하고 상품 등록하고 마켓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